댓글창도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개각을 단행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인데요. 오늘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개각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라면서 이 폭과 시기는 윤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각이 단행되면 또 하반기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의 소폭 개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 분의 장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의 빈자리는 이제 누가 메꾸게 될까요? 네, 지금 유력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유특보가 또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됩니다. 신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물망에 올랐습니다. 여가부 장관 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여가부가 또 폐지 예정인 부처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가부는 지금 장관을 임명을 하거나 혹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는 차관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제 북한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차가 러시아에 도착을 하고 또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러시아 매체가 현지 시간 오늘 김정은의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연해주 하산 지역을 지나 우수리스크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철도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역을 통과해서 이미 연해주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예. 일본 언론도 김 위원장의 하산역 도착 소식 보도하면서 이 하산역에서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게 이게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방러에 러시아 방문에 북한의 군부 실세들이 동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네,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보면 이번 방러의 목적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지금 당과 정부 또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개한 사진 보면 최선희 외무상, 또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또 수행단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 박태성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인물이고요. 예. 또 박태성을 비롯해서 해군 수장인 김명식, 북한이 무기 거래로 챙길 수 있는 위성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의 또 핵심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춘용의 경우에는 북한이 반대급부로 지금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포탄 생산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는 군사적 성격이 명확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미국은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인데 미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다면서 계속 이렇게 제재를 집행할 것이고 또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러시아와 북한을 모두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개전 시에는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왕따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왕따는 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인 왕따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식에도 정말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에 대중교통 정기권이 생긴다고요? 네, 저도 이 소식 관심 많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지역의 지하철 또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 동행 카드가 곧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가격은 월에 6만 5천 원이고요. 예.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1에서 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탑승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지금 기본 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 버스, 인천 버스 같은 다른 지역의 버스나 또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안에 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1시간 이용권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르면 내년 9월에 또 한강의 정규 교통수단이 될 걸로 예상되는 수상버스, 여기도 지금 정기권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정기권을 시범 판매할 예정인데요. 5월까지 충전한 정기권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내년 7월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백 없이 제도가 쭉 이어질 걸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한 이유 서울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환경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서울시의 예상이 있는데요. 예. 사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기권이 도입이 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건데요. 예. 먼저 하루의 인구 통행량 중에 이 교통수단별 비중을 나타내는 수단 분담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비중이 2018년에는 65.1%였는데 2021년에는 52.9%로 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좀 줄어듭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승용차 비중은 24.5%에서 38%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을 좀 늘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정기권으로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연 13,000대 정도의 승용차 이용을 좀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를 연 32,000톤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말고 경기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용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지?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정기권이 서울시 내에서 승차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건 가능한데 수도권 외, 그러니까 서울시 외 지역에서 정기권으로 탑승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와 서울시에 사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상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서울시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기권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이 시범사업 전까지 수도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사건이 요즘에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마약에 취해서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사람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한 사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서 가게 주인이 나와서 차를 빼달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 건데요. 가해 남성은 피해자의 가게 안까지 따라가서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남성은 차를
차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까지 도주했고요. 인도에 차를 세운 뒤에 잠적했습니다. 그러다 약 3시간여 뒤인 오후 7시 40분쯤 신사동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했는데요.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경찰은 특수 협박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마약을 검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잡았더니 막 몸도 못 가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니시약 검사 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3종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지금 소변, 모발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목격자들이 이 남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전했는데 예. 벌벌벌 떨면서 걸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몸을 약간 흔들더라라고 증언을 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성은 마약에 대해서 병원에서 투약받은 거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마약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걱정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